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아니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 안에는 정말 마법 같은 세상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세상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해서 지금처럼 수십억 개가 넘는 기기들이 서로 연결된 이 거대한 네트워크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컴퓨터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기계들이 쓰는 논리의 언어는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기계의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부품들도 한번 뜯어볼 겁니다. 다음엔 이 기계의 영혼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컴퓨터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와 연결되는지까지 차근차근 밟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컴퓨터라는 아이디어의 탄생입니다. 자, 시간을 아주 멀리 뒤로 한번 돌려보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이 모든 기술들, 그 씨앗을 처음 뿌렸던 사람들, 디지털 시대를 꿈꿨던 선구자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와, 1837년 찰스 베비지가 설계한 기계식 컴퓨터부터 시작해서요. 1940년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애니아까지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죠. 그런데요, 진짜 판을 뒤흔든 게임 체인저는 이런 거대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1949년 존 폰 노이만이 내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하나였어요. 바로 이겁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혁명적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전 컴퓨터는요, 계산기를 만들었다면 평생 계산기 역할만 해야 했어요. 다른 일을 시키려면 기술자가 와서 전선을 일일이 다 뽑고 다시 꽂아야 했죠.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명령이랑 데이터를 그냥 메모리에 같이 저장해버리자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그냥 소프트웨어만 싹 바꿔주면 계산기였던 컴퓨터가 다음 순간에는 워드 프로세서가 되고 또 게임기가 될 수도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아는 컴퓨터의 무한한 가능성, 그 유연함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기계의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기계가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벽돌 하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작은 정보 단위죠. 바로 이겁니다. 비트, 0 아니면 1, 켜짐 아니면 꺼짐. 정말 단순하죠? 그냥 전등 스위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려한 영상, 듣고 있는 제 목소리, 이 모든 게 결국엔 이 단순한 스위치 수십억, 수백억 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컴퓨터 과학계에 정말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garbage in, garbage out, 줄여서 지고, 기고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최첨단 컴퓨터라도 엉뚱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엉뚱한 결과만 나온다는 거예요. 최고의 셰프도 썩은 재료로는 맛있는 요리를 못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력이 모든 것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자, 그럼 이 작은 비트들이 어떻게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팀으로 움직여야죠. 이 표를 보시면 비트 8개가 모여서 바이트라는 팀을 이룹니다. 이 바이트 하나가 바로 우리가 쓰는 알파벳 A나 숫자 1 같은 글자 하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트들이 또 모여서 워드라는 더 큰 단위를 만들면 비로소 CPU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명령이 되는 거죠. 정말 작은 벽돌들이 모여서 거대한 성을 짓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제 기계가 쓰는 언어도 알았으니 직접 컴퓨터의 몸체를 조립해볼 시간입니다. 어떤 부품들이 필요할까요?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컴퓨터는 그게 방 하나를 다 차지하는 슈퍼컴퓨터든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든 딱 이 5가지 핵심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 모니터나 스피커 같은 출력 장치, 그리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억 장치, 마지막으로 컴퓨터의 진짜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까지, 이 5가지가 기본 골격입니다. 특히 여기서 제어 장치와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이 2개를 합쳐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어본 CPU, 즉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부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오케스트라 같아요. 제어 장치가 지휘자처럼 자, 이제 메모리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그래픽카드 1 시키세요 하고 전체 작업을 지휘하면 ALU는 악기 연주자처럼
실제 덧셈, 뺄셈 같은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거죠. 지휘자와 연주자, 환상의 콤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CPU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처리하는데 데이터를 가져와야 할 주기억 장치는 너무 느린 거예요. 비유하자면 CPU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인데 주기억 장치는 짐을 실어 나누는 느린 화물 열차 같은 거죠. KTX가 아무리 빨라도 화물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바로 이 속도 차이 때문에 데이터가 막히는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KTX 바로 옆에 아주 작은 초고속 물류 창고를 하나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CPU와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에 아주 작지만 번개처럼 빠른 저장 공간을 두는 거죠. CPU가 자주 쓸 것 같은 데이터들을 미리 이 캐시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럼 CPU는 저 멀리 느린 창고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옆 책상에서 서류를 꺼내보듯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만든 컴퓨터 하드웨어는요, 사실 그냥 성능 좋은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아무리 근육질의 몸이 있어도 영혼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요. 이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유령, 바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운영체제, OS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윈도우, 맥OS, 안드로이드가 바로 이거죠. 운영체제는 뭐랄까? 컴퓨터라는 나라의 정부 같은 역할을 해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같은 모든 자원들을 관리하고요. 어떤 프로그램의 자원을 얼마나 나눠줄지 결정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숨겨주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0과 1로 컴퓨터한테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이나 자바처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가 알아듣는 0과 1로 바꿔줄 번역가가 필요하겠죠? 여기에는 크게 두 종류의 번역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파일러. 이 친구는 책 한 권을 통째로 받아서 완벽한 번역본을 만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하나는 인터프리터. 이 친구는 한 문장씩 듣고 바로바로 통역해주는 동시통역사 같고요.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우리가 프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할 때 그 뒤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런 여정을 거칩니다. 개발자가 먼저 코드를 작성해요. 이게 원시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번역하면 목적 프로그램이 되고요.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해서 다른 필요한 부품 코드들이랑 합치는 링크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실행 파일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되고 우리 눈에 프로그램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우리만의 컴퓨터 한 대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강력하죠. 이제 이 컴퓨터 한 대가 어떻게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십억 대의 다른 컴퓨터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컴퓨터랑 애플 컴퓨터, 윈도우랑 리눅스, 다들 제각각인데 어떻게 말이 통할까요? 바로 OS 7계층이라는 전 세계 공통의 우편 시스템 규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소포를 보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쓰고 7계층, 봉투에 넣고 6계층, 주소를 쓰고 3계층, 우체국에 가져가면 2계층, 비행기나 배로 1계층 전달되잖아요. 컴퓨터 통신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7개의 층으로 나눠서 각자 맡은 역할을 착착 수행하기 때문에 제조사나 운영체제라 달라도 문제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은 결국 추상화라는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0과 1이라는 가장 단순한 바닥 위에 하드웨어라는 1층, 운영체제라는 2층, 그리고 네트워크와 앱이라는 상층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죠. 중요한 건 각 층을 만들 때 그 아래층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더 위를 보며 더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식의 탑 꼭대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층을 쌓아 올리게 될까요? 다음 세대의 컴퓨팅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즐겁지 않을까요?